네,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오전장 시장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수급 부재 속에 좀 시장이 관망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대표님? 네, 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계속 느껴지는 거지만 시장 에너지가 조금씩은 보강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오늘 물론 이제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아서 어떤 국내 반도체 지수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런 또 하나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IT 관련된 쪽도 성장주였다라는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렇지 않아서 참 오래 기다렸는데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키를 맞추는 삼성전기 이런 쪽도 이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을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무슨 종목들 움직이고 거기에 또 이게 핫한 섹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매일매일 따라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될 만한 종목들 잘 갖고 지켜보는 게 그리고 또 많이 밀렸다 싶으면 또 비중을 늘리는 게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요. 이게 참 시장을 매일 안 보면 시장이 좀 뒤처질 것 같고 그렇다고 시장을 또 매일 보면 이게 매매를 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죠? 매일 보긴 봐야죠. 근데 매매를 그와 똑같이 한다고 네.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수익률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묵직하게는 네. 계좌 뭐 한 7, 80%는 묵직한 쪽으로 계속 모아가는 쪽으로 만드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살짝살짝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도 생각해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FOMC 얘기는 안 드립니다. 네,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쪽은 안 드리는데 FOMC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보시게 되면은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가장 또 피부적으로 느끼는 쪽은 달러화일 겁니다. 지금 현재 달러화가 인덱스 기준으로 90대 중반 정도에서 아직도 갈 길을 못 잡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연준이 정책적인 변화 가기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달러화의 약세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동안 또 외국인들이 좀 또 시각들이 바뀔 수도 있는 과정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도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달러화만 약세 쪽으로 가는지 흐름들 계속 체크해 보면서 FOMC 회의 이후를 보되 너무 지금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종목 쪽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지금 분위기가 고객 예탁금 관련된 쪽이 이제 정체긴 한데 여전히 신용잔고가 23조 원대에서 뭐 살짝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한 부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만약에 어떤 시장의 위험이 리스크가 또 다시 커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은 되고 있구나라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또 매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바로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특징 있게 볼 만한 업종 뭐가 있나요? 네, 지금 아마 시장에선 다 좋은 업종, 뭐 지금 움직이는 업종, 핫한 업종만 얘기하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청개구리입니다. 그쪽보다 시장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좀 많이 처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증권 업종 같습니다. 네, 이럴 네.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슬쩍 담아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관점 쪽에서 증권 업종을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거래대금이 지난 1월 달에 뭐 42조까지 나왔다가 20조 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리다 보니까 거래대금 때문에 증권주의 실적 별로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신용잔고가 있죠. 신용잔고가 벌써 20조 원대 이상, 23조 원대로 몇 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이자만 다 또 이러면 안 되죠. 다 받는 증권사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거래가 약간 뭐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어떤 실적 관련된 기조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전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같이 좀 소외되고 좀 재미없을 때 특히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뭐 3,260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떤 또 강한 변화가 한번 더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증권주가 본격적으로 반응하겠죠. 네.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그래서 그 전 단계 쪽에서는 한 번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금융지주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이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또 증권주 하면 대명사 키움증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보다는
삼성증권이 훨씬 낫지 않을까. 뭐 특히 삼성증권 중권주 내에서 많은 분들이 탑픽으로 꼽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바꾸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키움증권의 실적 밸류가 살짝 높아진 부분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삼성증권이 약간 저희가 알기로는 뭐 고액 자산가들이 좀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회전율은 떨어져도 한번 움직일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더 크지 않을까로 살짝 바라보는데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나 자산 대비 저평가가 증권주 중에서 두드러지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한 5%대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메리트가 증권주를 매매할 땐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한 번쯤 다시 보자 증권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수와는 별개로 증권주들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된 섹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으로 축약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멘트 업종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제지를 받고 오늘은 이제 시멘트를 보게 됐는데 시멘트도 오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네, 이쪽도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무겁다고 잘 안 보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시멘트 쪽도 움직이는데 근데 시멘트 같은 경우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ESG라는 얘기 많이 하죠. ESG 관련된 쪽에서 이게 적합한 산업이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적합하지 못한 쪽으로 철강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시멘트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 바뀌고 있죠. 시멘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쌍용 양해가 왜 쌍용 CNE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사명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환경 관련해서 네, 그 얘기 드리려고요. 네. 너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렇게 날카로운 건 아닙니다. 아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네. 평이한 내용이고요. 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멘트를 만들 때 보면은 석회석이나 이제 유연탄을 사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 쪽에서 상당히 열을 강하게 가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 유연탄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뭐 폐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에서 이제 좀 어떻게 처리를 못할 물질들 같은 경우를 오히려 태워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자원 순환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ESG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쪽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가격 올릴 때 됐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유연탄 가격이나 최근에 원료들 가격 동향 보게 되면 아마 조만간 인상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데 근데 지금 시장은 벌써 약간 좀 딱 시멘트 움직일만 하면은 저가 종목들부터 움직이죠. 뭐 고려 시멘트, 삼표 시멘트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나 흐름을 봐서는 뭐 아세아나 아니면 한일현대 시멘트가 훨씬 더 단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일단 가격 인상 얘기들 체크하시고 또 하나의 건재화제주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횡보가 거의 또 마무리되는 국면들이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려 시멘트가 지금 20% 넘게 오르고 이거 오늘 또 신고가인데 이게 지금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주 내에서는? 근데 요즘 보통 보면은 좋은 종목보다 싼 종목이 많이 갑니다. 저희 시장의 트렌드가 약간 밈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많이 붙고 약간 좀 여기서 매매했을 때 오히려 탄력이 좋을 종목들 이런 게 먼저 가다 보니까 약간 저가 종목들이 더 움직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 동향 차트 한번 그러면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대표님, 지금 고려 시멘트.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도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약간 대표적으로 만약에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지금 흐름은 아세아 시멘트는 먼저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에서 좀 묵직한 움직임인데 상대적으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가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의 흐름들은 뭐 같은 시멘트 쪽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적 동향은 조금 차이가 나죠. 아세아 시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던 쌍용 CNE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실적 변화가 좀 안정적인데 이런 쪽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동향들이 좀 약간 들쭉날쭉하는데 변화가 이제 확인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거 쫓아서 지금 현재 나는 없는데 고려 시멘트 지금 사자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가격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기 때문에 차라리 좀 중기적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가격 요인들과 함께 아세아 시멘트를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세아 시멘트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시멘트 업종도 저희가 시장의 특징 업종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오늘 뭐 시장에서 정말 핫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NCT의 급성장과 더불어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컨텐츠 그리고 엔터업계 내 최선호주로 판단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5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무려 83%가량 상향 조정한 8만 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요즘에 뭐 카카오와 네이버도 좀 SM을 탐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어유인가요? 그것도 이제 또 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M 요즘에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 어제 제가 만난 투자자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투자를 하는 게 나름대로 대체 투자라고 하면서 뭐 하시냐면은 음악 저작권 관련된 부분을 또 의외로 저보다 아이돌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 네. 연세에. 그래서 네.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이런 뭐 음악 저작권도 하나의 대체 투자가 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다는 거는 살짝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이제 SM 같은 경우나 뭐 3사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일단 엔터사를 그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플랫폼화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제 플랫폼이 이제 그전에는 계속 비용이 들어가죠. 안착하기 위해서. 근데 비용이 들어간 뒤에 어느 정도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이익이 나는 국면들은 또 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나죠. 근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SM도 지금 벌써 하이브가 위버스란 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확장세가 나가고 있고 일단 SM도 뭐 리슨이라든가 또 지금 같은 디어유 버블인가요? 네, 이런 쪽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즉 종횡이 합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SM 가수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 가수들도 다 있고 해외 쪽도 같이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확장성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팬덤이 막 이끄는 문화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커지죠. 그렇다면서요. 네, 특히 그 네. 무슨 봉이라고 그러죠. 네, 무슨 저거 뭐 사랑에 이런 봉이가 하나 드는 게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저 딸한테 사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5만 5천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굿즈들이 비싸더라고요. 네, 불 하나 들어오는 봉이 5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네. 저희 같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게 팬덤이 이끄는 효과라고 보게 되면 이런 게 기획사들의 또 하나의 매출원으로 나가기 그쵸.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팬덤을 이끈다고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만 항상 중요한 건 주가는 다 좋아도 싸게 사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굳이 여기서 가격을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의 트렌드는 이쪽이 그 엔터주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점 매수 쪽으로는 유지하시되 아마 가격대는 일단 5만 원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또 여기가 핫했을 때 또 들어가서 단기 고점에 또 물리게 되면 대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기는 하세요? 어때요? 지난번부터 계속 좋게 봤는데요. 아, 좋게 맞아요. 네. 그때 말씀해 주신. 그때 탑픽으로 얘기해 주셨던 게 제 기억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YG랑 네, JYP를 계속 JYP 쪽 안정적인 실적 때문에 네. 그런 쪽을 바라봤는데 근데 지금 아마 앞으로의 엔터주가 갈 방향들은 일단 컨택트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콘서트일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하이브 그러니까 빅히트에서 방탄소년단이 군대 가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더라도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버스 보니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꾸준한 매출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더 아련하죠. 군대에 있어서 못 보지만 뭐 이 팬덤을 만드는 이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확장돼서 움직였었을 때 나오는 효과는 저희가 멀티플을 뭐 20배 주는 것보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멀티플 뭐 175배, 100배까지 주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은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확장이 지금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오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SM과 함께 엔터주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실 거죠? 네, 오늘 종목 말씀드리면 5G 장비주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5G 중에서 하나 고르셨어요? 네, 근데 5G 장비주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좀 변하고 있는 국면 쪽에서 한 종목을 같이 보면서 그런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일단 종목은 RFHIC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일단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겐 트랜지스터 그리고 또 질화 갈륨이죠. 이쪽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반도체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가 실리콘이죠. 네. 근데 지금 앞으로 3세대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탄화 규소라고 하는 SiC라는 쪽과 함께 이 질화관림이라고 하는 겐 쪽이 다음 소재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훨씬 더 어떤 적용력이나 절전이나 여러 가지 능력 쪽에서 좋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가 변하면서 가장 먼저 전력용 반도체 쪽에 대한 변화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뭐 A-프로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게다가 또 SK 쪽에서도 그 실트론인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다음 소재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확장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 현재는 아마 방위 쪽이라든가 그리고 5G 장비 쪽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한정적인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RFHIC가 가질 여러 가지 영역들은 훨씬 더 높겠다라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장은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진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네. 하반기 쪽에 실적 개선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 빠르게 나오게 되면 다른 통신 장비주보다 좀 다르게 한 2018년도 때 나왔던 실적도까지도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흑자 전환의 여지가 있나 봐요, RFHIC. 그 하반기 때 얼마나 속도를 내주느냐의 흐름들인데 네. 이 부분은 숙제죠. 솔직히 숙제다 보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다른 통신 장비주들보다 주가 패턴이 좀 다르죠. 대표적인 KMW 같은 경우는 크게 밀렸다가 돌아오는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박스권만 그리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보다폰 쪽의 영국에서 삼성전자가 5G 수주했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와 이 연결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 벤더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치면. 네. 그랬으면 그쪽 종목을 골랐겠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5G보다는 앞으로 반도체의 다른 변화에 대해서 조금씩 눈길을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일단 지금 가격대 한 39,000원대 밑에서 어느 정도 다시 눌림목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매수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연결되어 있는 영역대 한 1차적으로 한 43,000원대부터 한 45,000원대 부분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를 1차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새롭게 이어지는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강하게 돌파를 하겠지만 그 전에는 여기가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RFHIC 5G 관련주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좀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얼마나 가속화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또 버라이즌향 공급이 그렇죠. 좀 크죠, 네. 이 회사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주가 나오면서 앞서 하반기에 실적이 나와서 개선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단순한 실적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정도는 앞서 보셨던 이제 직전 고점대 정도가 1차 저항권인데 그 외의 시장이 새로운 반도체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크게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강하게 가겠죠. 근데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인식을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런 섹터도 있고 다음에 반도체 쪽은 이런 소재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쪽도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RFHIC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0.64% 올라 3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목표 주가로 43,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시장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